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무도 이런 뉴스는 안 하더라고요. 유여해의 적반하장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희망의 시그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 터질 것이 터졌죠. 많은 유튜브에서 오늘 방송한 건 알고 있습니다. 성관이 채용 비리 적발인데요. 야, 저도 솔직히 부럽습니다. 저렇게 좋은데 취직할 수 있는 부모님을 뒀으면, 친척을 뒀으면, 네, 부럽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하지만 이제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뿌리 뽑아야 되는데요. 물론 거기에 대한 헌재 판결까지 오늘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마흔역 헌재에 온다 안 온다? 아니, 여기서 온다 안 온다는 뭐 5월 6월 이런 거 말고요. 적어도 2주 안에 마흔역 온다 안 온다? 여러분 댓글 좀 써주세요. 미국 국방장관 3월 하순에 방한 추진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요. 어떤 분들이 하순에 오면 뭐하냐고, 대통령 선고하기 전에 와야지 하는데, 에이, 그러니까 유여해 적반하장을 보셔야죠. 뭔지 제가 오늘 독일 뉴스까지 다 뒤졌습니다. 오랜만에 독일어 해석하느라고요. 오늘 되게 힘들었는데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추미애가 국회 의결로 통신조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올렸는데요. 전 국민 통신검열이라고 난리입니다. 추미애 가만 안 두겠습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이것저것 볼 것이 많은데요, 정 변호사님. 네. 일단 간단하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마흔역이 2주 안에 올까요, 안 올까요? 마흔역이 2주 안에 오는지 안 오는지는요, 최상목이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겠죠? 아니, 그러니까 온다 안 온다로 대답해달라고요. 글쎄요, 근데 그거는 딱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얼마나 세게 최상목을 밀어붙이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면 점잖게 네.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으니 네. 임명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최상목이 안 하겠죠. 네. 그런데 너 왜 최상목 임명 안 해? 안 그러면 너 탄핵시켜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겁을 주면 그러면은 하겠죠. 뭔 말이에요, 정 변호사님. 오늘 왜 평이 그래요? 오냐고요, 안 오냐고요, 2주 안에? 아니, 그 2주 안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아니, 오늘 정 변호사님 오늘 왜 이러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 변호사님이 이거 저한테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아니, 저도 사실은 궁금해요. 저는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일 문제가, 네. 헌법재판소에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요. 네. 현재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이 몇 대 몇? 이게요, 너무나도 사람들마다 이게 생각들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이 마흔여기가 실제로 재판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 쪽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8대 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는요. 그러면은 굳이 마흔여기 안 들어와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5대 3이라고 하면 우리 쪽 사람들은 5대 3이 제일 많은데, 만약에 5대 3이면 이라서 기각이 될 것 같으면 마흔여기를 반드시 끌어당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게 맞는지, 어느 분석이 맞는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얘기해봐요. 마흔역 2주 안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자, 여러분, 들어오면 들어온다? 못 들어오면 못 들어온다. 기간을 제가 2주를 잡은 것은 뭐 한 달 뒤에는 오겠죠. 근데 2주를 잡은 거 일단 같이 얘기해봐. 저는 못 들어온다에 걸겠습니다. 저는 못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겠죠. 최상목이가 임명하면 들어오잖아요. 최상목이요? 좀 있으면 최상목도 자기도 힘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1번 뉴스를 보면서 일단 하겠습니다. 헌재에서 마흔역 불임명, 국회 권한 침해, 대통령 임의 거부 안 되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세요.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했습니다. 요지는 뭡니까? 국회에서 헌법에 따르면 3명의 헌법재판관을 정하면 그것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바로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국회가 정해주면
대통령은 임명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헌법 침해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오늘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그냥 혼자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다만 임명할 의무가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40여기가 현재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거는 각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론을 잘 보면요, 아주 이상하고 얍실한 결론이었어요. 40여기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야? 아니? 절차는 맞아, 그거 인정. 다시 얘기하면, 자, 최상목 네가 결정해 라고 준 거예요. 자, 그러면 1-2를 보면 답이 또 보입니다. 마은혁 임명길 열어준 헌재. 맞아요. 헌재가요,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안 묻혀요. 대신 윤석열 탄핵 심판 마지막 변수를 누구한테 던졌죠? 최상목 네가 해. 여러분, 최상목이요, 제가 볼 때는요, 올해 운수가 나빠요. 지금요, 대행을 하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속해서 뭔가 상황이 이상한데요. 일단 윤석열 탄핵 심판 마지막 변수가 된 건 맞아요. 근데 최상목이요, 목숨이 2-3개 아닌 이상은 임명 못합니다. 그래서 최상목이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한덕수가 와서 하세요. 한덕수가 오겠죠. 한덕수 오시면 그분이 하세요. 전 대행의 대행이잖아요. 아유, 대통령 대행이 하셔야죠.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 안 한다, 못한다. 그래서 최상목 마음 같은 거 읽을 필요도 없다, 못한다. 자, 정 변호사님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주당 애들이 얼마나 강수를 쓰는가의 문제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의 변호인, 그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거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다 따라야 된다. 그리고 따르지 않으면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모 언론을 보면은 지금 이미 고발장을 써놨대요, 최상무기에 대해서. 무슨 고발장입니까? 그랬더니 직무유기래요. 직무유기라는 것은 뭡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 말에 따르면 뭡니까?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에 따르면 최상묵은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임명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언제든지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직무유기로 고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마은혁을 빼고 8명으로도 탄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8대0이라고 생각을 하는 현재의 민주당의 만약에 입장이라면 굳이 뭡니까? 최상묵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여론을 나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냅두고 8명으로 선고하는 쪽으로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쪽 사람들이, 보수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5대3이라고 한다면 한 명만 더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상무기가 반드시 마은혁을 임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계속 언론에서 국회로 불러가지고 계속 압박을 해야죠. 너 위법이야, 너 고소할 거야, 너 탄핵 소추할 거야, 막 이러면서 겁을 줘야죠. 그러고 뭡니까? 실제로 직무유기 고발장을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 현재의 헌법재판소 판세가 5대3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오늘 잔인한 기사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되는 내용들을 들어가겠습니다. 32번 뉴스입니다. 저요, 이 뉴스 보고 오늘 되게 붕괴했습니다. 유골함을 돌려줄게 28억 내놔라고 했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유골함을 훔쳐갔어요. 그 다음에 훔쳐간 뒤에 야, 너희 부모님 유골함
뭐 예를 들어서 너희 할머니 유골함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돌려줄 테니까 돈 내놔. 이 집 8억인데요. 기가 막힌 거 31번 뉴스예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비싼 자리에 유골함을 훔쳐간 거예요. 왜? 아, 저 좋은 자리에 유골함이면 집이 부자겠구나.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제주도래요, 제주도. 네. 유명한 사찰이 있는데 사찰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거기 봉안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골을 모시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6기를 훔쳐서 달아났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미리 준비한 장비를 이용해서 봉안당 내부로 들어가서 유골함을 훔친 다음에 1.5km가량 떨어진 야산에다가 유골함을 3개씩 나눠 묻어놨대요. 그런 다음에 출국을 해버렸어요. 출국을 한 다음에 그죠? 해당 사찰의 봉안당 관리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면서 하나 28억 7천만 원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 정 변호사님, 네. 저걸 훔쳐간 것도 기도 안 차지만 네. 훔쳐간 뒤에 거기다 두고 그걸 인질 삼아서 돈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이 기사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와, 진짜 중국이나 어떻게 제주도 와서 이런 짓을 할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 유골함을 훔쳐간 뒤에 뭐 한 개당 뭐 4억이나 5억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댓글 보고 너무 좀 이렇게 좀 짠했어요. 왜냐면 댓글에 정말 화날 것 같다는 거예요. 부모님 유골함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올려놨는데 그걸 갖다가 훔쳐가? 근데 다들 뭐라는 줄 아세요? 너나 가져라 하고 말하고 싶은 심정일 것 같다. 그런데 절대 그거 못할 것 같다. 왜냐면 부모님 유골이 다른데 떠돌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명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특수절도예요. 특수절도. 그 다음에 유골 영득죄라고 또 있습니다. 유골 영득죄가 있어요? 네네, 그런 제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공갈 미수죄.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 변호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요? 고발부터 해야죠. 그리고 저 중요한 거는 네. CCTV로 추적을 해갖고 다 찾았대요. 다 찾았대요? 네네. 자, 다행히. 아무튼 중국인 이런 진짜 짓 하지 말고요. 제주도에 난민들 많이 들어왔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독일도 난민 배척 정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먼저다라고 합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저는 사실 난민 정책보다 우리 국민을 먼저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난민 너무 따지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따지라 그러는데 무비자 입국 다 문제 있거든요. 이번에 싹 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도 요즘에 아메리칸 퍼스트 하지 않습니까? 아이, 그렇다니까. 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보여드리는 뉴스 충격적입니다. 일단 2번부터 보겠습니다. 성간이 채용 비리 적발이 됐는데요. 여러분 지금 성간이 채용 비리가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3번 뉴스입니다. 성관이 고위직 친인척 특혜 채용에 일반인 800명이 탈락을 했어요. 800명. 고위직 친인척 특혜 채용에 일반인 800명이 탈락했어요. 4번이에요. 성관이 간부 자녀 채용하며 여기는 가족회사. 채용 비리 878건 적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말입니다. 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있고 시도선관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있고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시도선관위가 있는데 일단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 검사를 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시도선관위가 모두 17개가 있는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모두 167번의 경력 경쟁 채용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몇 번의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아세요? 662건. 662건요. 이게 무슨 네. 말입니까? 167회를 했는데 662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한 건당 4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 건당 4건요? 그렇죠. 네. 167회에 662건이니까 그거를 661을 167로 나누어 보면 약 한 회당 4건이죠. 4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거고. 자, 그럼 중앙선관위는 낫냐? 중앙선관위도 똑같이 실시한 124회의 경력 채용을 확인해 본 결과 규정 절차 위반이 여기는 뭡니까? 216건. 이것도 뭡니까?
한 건당 한 두 개 가까운 그런 규정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 변호사님 옛날에요. 이렇게 직업을 세습하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제일 말 많이 하는 게 고려 시대의 음서제도. 그러니까 고려는 귀족 사회다. 귀족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은 뭐냐? 음서제도다. 음서제도는 뭐냐? 아버지가 벼슬을 하면 자식도 그냥 벼슬하게 하는. 근데 독일은 지금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있잖아요. 독일에는 이렇게 제가 큰 관공서는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각 마을마다 있는 작은 관공서는요, 그 부모가 그 관공서에서 정년을 할 때까지 너무너무 잘 이렇게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을 세습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 대신에 부모가 잘 근무를 해야 돼요. 아, 잘 근무하는 조건으로. 비리도 없고, 음. 그리고 정직하고, 문제도 없이 잘 근무를 하면 그 부모의 그 자식이 세습을 할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세습이 이미 공식화된 거는 또 다른 조직이 있죠. 뭐예요? 대기업의 노조요. 아, 그러네요. 대기업의 노조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노동자가 그만두면은, 지가 그만두면은 지 자식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취직하게끔 하는 그런 노동 규약을, 조합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관철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이고 노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걸 귀족 노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귀족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귀속지가 강조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현대자동차의 노동자였다는 이유로 아들이 왜 무조건 노동자로 취직이 됩니까?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과 비교해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특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은 볼 때요, 성관이 특채 비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걸 누가 잡았죠? 감사원이 잡았죠? 감사원이 잡은 자, 여러분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포인트 들으세요. 감사원이 감사를 했더니 성관이 채용 비리 878건을 적발했어요. 간부, 자녀 채용, 친인척 특혜 채용에 일반인 800여 명이 탈락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진짜 붕괴할 일이에요. 왜? 짬짬이거든요. 그런데 5번입니다. 화나는 포인트, 체크 포인트 5번입니다. 현재 성관위는 독립기관이야. 감사원의 성관위 직무감찰은 위원이야. 아니 그렇다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머 이렇게 채용 비리가 있어도 아무도 몰라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감사원이 감사 결과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어요. 그래서 그 수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감사 자체가 위헌이면 불법이잖아요. 불법으로 취득한 그 증거 자료는 뭡니까?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또 그런 결론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감사원이 성관위에 대해서 확인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위법적인 사항들이 형사처벌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6번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각종 편법으로 합격, 성관위 채용 비리 다수 적발, 누가 했죠? 감사원이 했어요. 6번 뉴스입니다. 각종 편법으로 합격, 성관위 채용 비리 다수 적발, 누가? 감사원이 했습니다. 근데 7번, 헌재예요. 현재가 아니고 헌재. 성관위는 감사원 감찰 대상 아니다. 독립 업무 수행 침해다. 즉 성관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관위가 만약에 이런 거예요. 막 그 감사원 감사를 특별 감사를 자기네들이 받으면서도 막 서류도 파기하고 증거도 막 은폐하고 막 이런 일들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과장 같은 경우에는요. 2015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8년간 124번 출국을 하고 817일간 해외에 체류하고 183일은 무단 결근, 허위 병가, 공가 이런 걸 했는데 모두 정상 근무한 거로 처리를 했대요. 해외에 가 있는데도 정상 처리한 거로. 무단 결근하고 허위 병가했는데도 정상 근무로 처리한 거로. 그럼 이렇게 하면 뭡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하게 되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감사한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이 성관위를 감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냉정하게 보면 그 말이 꼭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부분이 있기는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감사원이 법원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 감사원이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를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는 헌법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나 선관위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은 행정부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도 감사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선관위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직무감찰을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럼 선관위는 누가 관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은 누가 관리해요? 지금 그 말이에요. 헌법재판소는 누가 관리해요? 여기 지금 댓글이 있어요. 선관위는 계속 비리를 저질러도 된다고 헌재가 허락한 거냐? 사실상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선관위가, 자 보세요 여러분. 선관위가 저렇게 짬짬이를 한다면 결국은 우리 선거가 공정하다라는 공정할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것이고, 계속 우리가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 여기 너무 이상해라는 의문이 계속 들 거예요. 또 헌재가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야 헌재는 그럼 누가 통제해? 맞습니다. 그럼 헌재는 누가 통제? 그럼 자, 헌재 헌법재판관들은 법 위에 하늘 위에 있네? 그럼 헌법재판관들은 잘못하면 누가 통제해?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있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 법원에, 또는 뭐 헌법재판소에, 그 독립기관, 헌법기관 내부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찰 및 조사기구가 있고, 그죠? 그것이 제대로 자기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하면 그나마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자, 감사원은 못한다 쳐요. 그러면 선관위의 이런 범죄는 누가 찾아? 그러면은 검찰이나 경찰이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검찰이나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누가 봐요? 법원이 보잖아요. 근데 중앙선관위나 지방선관위의 장들이 누구예요? 대법관이나 법원의 부장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장인 그 어떤 조직에, 지방선관위나 이런 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겠어요? 잘 발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은, 이런 선관위 누가 통제해야 돼요? 근데 정 변호사님, 네. 최재형이 감사원장 아니었어요? 감사원장. 자, 여러분 지금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22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목 보면 되게 소름 끼쳐요. 제가 하루 종일 나오는 모든 기사를 연결을 다 시켜서 가져오느라고 저는 여러분께 이 방송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잘 보세요. 정통보수, 최재형.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최재형이 정통보수 맞습니까? 왜 이름이 정통보수예요? 잘 보세요. 부정선거 음모론의 정색. 저 뉴스 날짜 보세요. 오늘이에요. 왜 하필이면 감사원, 선관위, 부정선거 이게 연결되는 최재형을 끌고 나와서 오늘 기사를 썼을까요? 최재형 부정선거 음모론의 정색. 선동 멈춰라. 다시 얘기하자면 감사원을 했지만, 야 선관위 부정선거 그거 아니야. 선동 멈추래요. 자, 바람 샜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저거 뭐예요? 왜 이 얘기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지금 최재형이 이 얘기 하기 시작한 지 며칠 됐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어제 오늘. 그렇죠. 어제 오늘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최재형이 이번에 대선 나오는가 보다. 어제 우리 유채고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니까 에이 설마요 그랬는데 봐요. 오늘 또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보면 최재형은 이번에 지금 선거 대선의 후보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최재형이 실제로 지난 대선에 나온 사실. 대선에서 맨 마지막에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후보 4명으로 최종적으로 압축됐잖아요. 그 4명 중에 최재형이 있었어요. 근데 왜 정통 보수라고 해요? 본인이 이제 정통 보수여야 되니까. 근데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왜 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건 정통 보수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기의 스탠스를 그렇게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재형이 감사원장이었어요, 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나 이렇게 무소불위의 또는 치외법권의 그런 조직이 몇 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감사원도 애매한 데고요.
선관위도 그렇고요. 헌재도 그렇고요. 사실은 지금 법관들도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따지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제 바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정말 싹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머나, 애국 개몽TV님, 오랜만에 보는 빨간색 슈퍼챗에 제가 순간 감동했습니다. 슈퍼챗 보니까 너무 감동했어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정말 대한민국 한번 싹 이렇게 좀 싹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구석구석 썩은 곳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냥 좀 힘들어도요, 그냥 싹 정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지금 있는 사람들 싹 다 내고 그냥 새로 총선도 하고 대선도 대통령이 싹 다 밀고 나가서 완전히 헌재뿐만 아니고 선관위뿐만 아니고 감사원뿐만 아니고 여러분 국회의원들 때문에 안 돼요. 국회의원들이 그만두겠습니까? 지방에 지방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마사회 그리고 이상한 단체 되게 많은데 거기에 장들 얼마나 쉽게 가가지고 놀고 먹고 하는데 저는 싹 다 정리 좀 하길 바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 싹 다 정리하자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는 뽑아야 될 때예요. 기득권 내려놓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고 국회의원들 정말 입만 떠드는 거 내려놓고 정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개헌입니다. 개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탄핵소추의 맨 마지막에 개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그 개헌 얘기를 내각제 개헌이 자, 아니냐 19번입니다. 오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19번. 아니고. 네. 19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각제는 전 반대입니다. 저는 내각제 반대예요. 대통령도 내각제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각제로 하려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말 나오니까 저는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정 변호사님. 네, 딴 거 해야 돼요. 네. 저는 내각제 반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단 전 내각제 반대 이렇게 하고 다른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각제 말한 적이 없어요. 27번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를 의구심을 가져서 얘기하겠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이 누구인지를 좀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 뉴스에는 뭐가 많이 안 나와서 제가 오늘 어머나 안녕하세요 아가타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걸 찾느라고요 유럽 뉴스 다 뒤졌어요. 헤그세스가 미 국방이요 트럼프의 굉장히 최측근이에요. 거의 오른팔? 근데 제가 오른팔이라는 표현 안 쓰는데 왜 안 쓰냐면요. 오른팔 왼팔 하면요. 되게 좀 저건데 그 트럼프의 가장 총애받는 최측근? 그 정도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오려고 조율을 하고 있어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일단 한국에 온다는 거 의미 있죠? 긍정적이죠. 네네. 네. 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자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국내 유력 조선소를 방문할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군합 선박 건조 능력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뭐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래서 선박, 수출, 보수, 정비 이런 분야에서도 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의 어떤 선박을 제조하고 보수 수리하는 작업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유력 조선소와 함께 협력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건 한국 뉴스예요. 네네. 외국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들이요. 이 헤그세스가 일본도 갈 거라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한국 뉴스에는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중요한 거. 왜 다음 달 3월 하순인가에 대한 글들을 찾았습니다. 왜라고 돼 있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 그때면은 탄핵이 기각되어 돌아오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3월 초가 아니냐? 3월 초에는 판결이 안 나니까. 결정이 안 나니까. 3월 하순. 3월 다음 달 하순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난 뒤가 아닌가라는 글들을 제가 찾은 거예요. 되게 의미 있죠?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받거든 다음일 것 같네요. 26일요? 네네. 그래서 4달 방한 조율 중을 우리나라는 4달 방한 조율 중 이러고 끝내는데요. 외국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헌재 선고가 있고 난 뒤에 직접 만나기 위해서 방한이 3월 하순이 아닌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헤그세스라는 미 국방장관이 굳이 한국에 올 리가 없대요. 왜? 굳이 직접 와야 될 이유가 없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3월 하순이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글들이 있는데 그 글 중에서 제가 이렇게 다 분석을 했어요. 독일,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미안해요. 제 영어보다 독일어가 더 편해서 미국 기사는요. 번역 그렇게 잘 나와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봤더니 3월 하순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 아닌가라는 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거에 하나 더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들어와서 협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한국 조선업계와의 군함 건조 유지 보수 협력 방안. 그다음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방안이라고 방위비예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계속 조선소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인데 네. 이 두 가지를 누구랑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죠?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 대행, 그러니까 국방부 차관이랑 만나서 이걸 의사결정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쪽에 트럼프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무장관이 와서 우리의 책임 있는 사람과 대화해서 협상해서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를 만나서 하려면 대통령이어야지 만나서 협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 유채구가 분석하고 예측한 그 내용이 상당히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분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 합리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시고 난 뒤에 헌재 결과가 나오고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트럼프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미국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가 와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유럽발 뉴스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것도요 되게 어려운 것이 다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고 난 뒤에 이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국방부 장관도 없고 한국에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헌재 결정이 다 날 때를 기다려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구속 취소 관련해서 심사하고 난 다음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흘이 곧 다 돼 가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탄핵이 기각되는 이런 또 결과가 아마 3월 한 중순쯤에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은 지금 정 변호사님과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헤그세스. 근데 신기한 건 정 변호사님. 네. 이 기사 별로 안 나와요. 아, 이거 누가 내겠어요, 지금. 여러분, 근데 이 기사가 안 나온다니까요? 이 기사가 별로 없어요. 제가 다 검색을 했는데 이 기사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많이 나와요. 네. 일본에도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 기사가 별로 안 나오죠? 여러분 댓글 좀 써주세요. 왜 댓글이 없어요? 좌파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언론 환경에서 이런 기사가 지금 나가면 국민들이 다 눈치챌까 봐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 지금 댓글 좀 써주세요. 여러분 생각을 들어보시니까 왜 다들 가만히 이렇게 딱 이렇게 얼음 정지 화면으로 계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거죠. 네. 우리가 이해해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혹시 절대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 의미 외국 기사 다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찾다가 왔는데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번 뉴스입니다. 전환길 윤 탄핵 인용 시 국민 가만히 있지 않을 것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 각하. 네. 우리가 얘기했죠. 각하. 네. 여러분 각하돼야 한다. 네. 전한길 선생님 우리 방송 봤나 봐요. 각하. 공부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한길 선생님은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전한길 선생님이 나타나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으니까 전한길 선생님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9번 뉴스 보시면요. 이제 그들이 긴장했습니다. 헌법 전문가 누군가요? 글쎄요. 8대0 파면 예상. 계엄 위법성 입증 충분. 근데 이런 질문 어때요, 정 변호사님? 헌법 네. 전문가. 이 사람이 다 전문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헌법 전문가. 그러니까 8대0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응? 탄핵에 반대하는 헌법 전문가 8대0 응? 탄핵 기각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전문가 앞에 몇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뭐예요? 탄핵 찬성
헌법 전문가죠.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탄핵 무효라고 쓰시면 안 된다고. 우리 시청자들은 탄핵 무효를 정말 안 쓰고 계세요. 탄핵 무효 아닙니다. 각하라고 쓰십시오. 각하라고 쓰셔야 됩니다. 근데 10번 뉴스 보시면요. 윤석열 탄핵 헌재서 8대0 인용 전망한 보수 논객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최재형을 보수라고 했죠. 이번에는 보수 논객들이에요. 보수 논객들 이름 누구입니까? 글쎄요, 뭐 조갑제도 있고, 그리고 또 정규제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최재형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보수 논객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인용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는데 제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왜 좌파들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네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우파들은요, 되게 그러니까 이 생각도 자유롭고 의견도 편하게 자기 생각대로 주관적인 사람도 있지만 개진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인용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 좌파들은 뭡니까? 좌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든 정치가든 관계없이 전부 다 어떻게 나와요? 8대0이라고 그냥 나와요. 8대0. 자, 그런데 11번 뉴스 보세요. 이제 하다 별욕을 다 해요. 특수부 검사의 가장 타락한 모습. 보수 논객들이 평가한 윤채우 진술. 아니, 하다. 대통령이지 왜 특수부 검사의 가장 타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전 저거 보면서 야, 정 변호사님도 특수부거든요? 특수부 검사가 가장 타락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요. 거악 앞에서 굴복해서 자신의 입신양병을 위해서 거악 앞에서 굴복하면서 거기에 아부 떠늘 때가 특수부 검사의 가장 타락한 모습이에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검사였고 특수부 출신 검사이긴 하지만 현재 벌어지는 일은 말입니다.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부터 등장하는 12번. 한동훈이가 내게 배신자 프레임 씌워 계엄 단죄 않으면 이재명 막을 명분 없어. 다시 끊어볼게요. 나한테 배신자 프레임 씌웠어. 전 유승민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계엄 단죄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인용해라. 이재명 막을 명분 없어. 야, 이재명 내가 대통령 될 테니까 넌 꺼져. 한동훈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13번입니다. 돌아온 한동훈. 내게 배신자 프레임 씌워. 계엄 옹호된 미래 없다. 여러분, 대통령이 기각되면요, 미래 없다고 대놓고 얘기하죠. 그런데, 미안해요. 꽁 잡는 건 매예요. 14번 뉴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형이다.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탄핵으로 인한 혼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공동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먹이사슬 아시죠? 네. 얘 잡는 건 얘가 있고, 얘 잡는 건 얘가 있고, 얘 잡는 건 얘가 있는데, 그렇죠. 한동훈 잡으러는 이분이 뛰어요. 예,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한동훈은 확실히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를 지금 모르냐면, 이재명을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가 사실은 계엄이랑은 직접 관련이 없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4개의 범죄 경력이 있고 5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재판조차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죄를 뭡니까? 뭉개는 그런 불법을, 그런 부정의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핵심이지, 계엄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자꾸 한동훈은 뭡니까? 이재명을 막으려면은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 논리는 뭡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처벌받지 않으려고 계엄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재명은 어떤 논리를 구사하고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의 특권에 따라서 재판이 정지된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재판 안 받아도 돼. 다 정지돼. 자, 그러니 재판을 안 받으려고 계엄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동훈이가 지금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 변호사님, 잠깐만요. 네. 왕지성님, 이재명 빠이신가 봐요. 이왕 쏘실 거 좀 정확하게 슈퍼챗 좀 많이 쏘고 얘기하세요. 버럭게 그런 많이 쓰고 슈퍼챗 5,000원 쏘고 이재명 얼굴까지 저한테 보게 하면 어떡합니까? 좀 쏘려면 제대로 쏘고 이재명 얼굴 좀 보게 하세요. 아유, 깜짝 놀랐네. 내가 5,000원에 이재명 얼굴까지 봤네. 왕지성님,
좀 통 크게 쏘세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한동훈은 윤의 인형. 참. 한동훈은 윤의 인형. 들어오면 나한테 죽어. 정 변호사님. 네. 윤의 인형이라고 표현하는 거 어떠세요? 뭐 윤의 인형은 뭐 아바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 그 홍 시장이 인형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약간 아바타가 까먹은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아바타 영화.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윤의 인형 이것보다는 윤의 아바타가 훨씬 더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아바타 단어 까먹어서 인형이라고 쓴 거 아닐까요? 근데 들어오면 나한테 죽어는 조금 거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표현이 좀 안 이뻐요. 근데 탄핵의 혼란은 윤과 한의 공동 책임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했어요. 이거 공동 책임 맞습니다. 한동훈이가 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자기를 체포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이야기를 듣고 돌지 않았더라면,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을 리가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불러가지고, 야, 체포하라고 한 적 없어.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누군가 자신한테 얘기해준 그 자기를 체포하라고 했다는 그 거짓된 그 정보가 진실이고, 본인한테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한테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애들을 시켜가지고, 걔네들이 탄핵 소추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재의 이 국난의 책임은요, 한동훈한테 있는 거예요. 자, 어제 그 얇은 기회. 그러니까 15번에 신지호가 홍준표, 한동훈 나한테 죽는다고 굳이 대응해야 되나 하고, 튀어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누구 잡는 건 누구 있는데, 그럼 자, 홍준표 잡는 건 누구 있을까요? 바로 16번, 명태균입니다. 박지원이 얘기했습니다. 명태균, 뻥은 있지만 팩트는 맞더라. 난 홍준표 말 믿지만 사진이. 정 변호사님,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박지원이 참 얄밉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뭡니까? 홍준표 뭐라고 떠들지만 명태균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홍준표 그만해. 너 끝났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 근데 17번 보면요. 대선 준비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이재명이 임종석을 만났죠. 네. 조기 대선의 통합 가속이라고 하면서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8번 보세요. 조기 대선이란 말은 아끼고 있는데 지도부가 4주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뭘까요? 근데 민주당이 조기 대선 말을 아껴요? 나 이거 황당한 얘기인데요. 얘네들은 기정사실화 하고 있잖아요. 말을 아낀 적이 없는데. 그 단어는 안 쓰나 봐요. 그러게요. 그런데 4주 계획. 자, 탄핵 당하면 일주일 동안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그래서 당원과 일반 국민이 50%씩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3주간 전국을 수도권, 충청, 영남과 호남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순회 경선을 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하는 아주 구체적인 보관과 계획을 이미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4주는 뭐예요? 4주 만에 30일 이내에 후보를 뽑겠다라는 거죠. 그죠? 네. 유효혜 교수님 슈퍼챗 너무 좋아해 하는데, 제가 유튜브 할 때 슈퍼챗을 안 받았었어요. 제 걸 할 때. 그러다가 여기서 슈퍼챗을 막 하니까 너무 감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소중한 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받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아투가 받는데, 소중한 후원이니까 해주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감사 인사를 반짝반짝반짝하게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슈퍼챗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슈퍼챗을 쏴주신 그 마음을 너무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런데 20번입니다. 김웅이요. 탄핵 기각을 확신? 윤의 확신은 늘 틀려. 오늘요.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를 했는데 그 중에서 김상욱 혼자서 찬성을 했대요. 아마 김웅도 국회의원이었으면 찬성했을 거예요. 탄핵 기각을 확신, 윤의 확신은 늘 틀려. 전요 무슨 이준석인 줄 알았어요. 이분도 안 튀어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21번입니다. 대통령실의 윤 복귀 준비 얘기에 박지원이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할아버지 없었으면 민주당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경상도 말로 5만 군데 다 튀어나와요. 제가 진짜 여기 민주당에 이 박지원 할아버지 이번에 당선 안 됐으면 이런 말 누가 했을까?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이 이런 말 했죠. 너는 5만 군데 다 쏘다니고 오냐 했는데 5만 군데 그 말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최재형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사실 지금 좀 안 좋은 뉴스가 하나 있어요. 29번입니다. 국회 측 헌재에 윤 체포 지시 국회 의결 방해 입증 자료를 추가적으로 냈대요. 용쓰입니다. 용써. 어떠세요, 정 변호사님? 근데 모든 것은 이면이 있습니다. 국회가 그동안 많은 증인도 나오고 자기네들이 100%윤 대통령 탄핵은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왜 입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할까요? 이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방해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말은 무성해요. 말은. 그죠? 그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 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쳐요. 근데 왜 아무도 안 끌어냈죠?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끌어냈다가 결론이에요. 그러면 국회 의결을 해가는 과정에서 아무도 끌어내지 않고 들어가는 걸 막거나 방해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국회의 기능을 방해한 거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급하게 그것과 관련된 추가 자료들을 내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자료 하나도 소용없어요. 물론 대통령께서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만약에 인정이 되면 좀 불리하고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끌어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방해된 결론이 없다는 거는 거꾸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 내려고 국회가 막 이렇게 난리치는 것은 굿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5만 군데란 말 아세요? 알죠. 근데 5만 군데 이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네. 여기 배수아님이 여기저기 경상도 아니 진짜 5만 군데란 말 알아듣기 되게 어려운데 딱 정확하게 알아두시네요. 저도 오랜만에 쓴 말이에요. 저희 엄마가 쓰던 말이거든요. 너는 5만 군데 다 두고 다닌다 그랬는데 저는 평소에 거의 안 쓰죠. 근데 오랜만에 생각나서 써봤는데 이게 통역이 없이 바로 대화가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갱상도 사투리 그거 알죠? 그거 어딨노 하면 있다 뭐 언니야 이런 사투리 아시죠? 지금은 안 쓰지만 경상도 사투리가 또 구수한 맛이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응원할 줄 처음 봤습니다. 37번입니다. 김근식. 제가 별로 그렇게 호감을 가진 분은 아닌데요. 어제 정 변호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정 변호사님이 어제 정청래 이야기 했는데요. 김근식이요. 아무래도 뻥 같대요. 자, 이 뻥 소개해 주세요. 이 뻥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1988년 9월 달에 안기부에 끌려가고 고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88년 9월은요. 1987년 60 민주화 항쟁이라고 하죠. 그것이 끝나고 대한민국에서 대선이 끝나고 국회의원 선거가 돼서 여소의 아들로 바뀌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민주화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그 1988년도에 9월에 어떻게 안기부에 영장도 없이 사람을 끌고 가서 고문을 합니까? 그죠? 비상계엄도 아니었어요.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죠. 정청래가 그래서 나이가 무지 많은 줄 알아봤더니 65년생,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으로 치면 저보다 한 1년 정도 선배, 84학번 정도 되는 나이에 불과한데, 그 시기에 계엄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걔가 유일하게 만약에 계엄을 경험했다면 1979년도, 1980년도인데, 그 시기는 뭐냐면, 기껏 해봤자 정청래가 한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정도밖에 안 됐을 시기예요. 그럼 지가 어디 가가지고 계엄군의, 두려움, 무서움 이런 걸 느꼈겠어요. 그리고 그때 지가 무슨 안기부에 간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자기가 안기부에 불법적으로 체포돼서 호텔 욕조에 물 받아놓고 고문하고 4시간 만에 풀어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김근식이 아무래도 뻥 같아요라고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 댓글 보다가 지금 엄청 웃고 있는데요. 사투리인 줄 몰랐대요. 평소에 쓰는 말이라서. 평소에 쓰는 말이라서 5만 군데가 사투리인 줄 몰랐다. 근데 5만 군데가 아니고 5만 대라고 많이 쓰신다. 그런데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 중에서 혹시 평소에 잘 쓰시는 말 뭐 있으세요? 저는 우리 이모들은 다 이모야 하면 와 그래요. 와.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말을 하는데 와 해서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질문을 하는데 와라고 해서 근데 그게 와가 되게 다정한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응? 이거 이모 하면은 응? 이거와 같은 말인데 경상도식으로 하면 이모야 이러면은 와 이거거든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이모야 하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대. 왜 이모한테 야자를 쓰냐고. 근데 그거는 왜가 아니에요. 그냥 붙은 말이에요. 그리고 언니 이것도 아니고 언니야. 오빠야. 이모야.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 잘 못하는 게 동생들이 언니한테 니가 오빠 니가 언니 니가 이 말이 경상도 사람들은 되게 자연스러운데 서울 사람들은 너무 건방져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쓰이던 말이어서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이 쓰는 댓글 보면서 엄청 웃었습니다. 아 그렇게 와이르카노 니 와이라노 맞아요. 여러분 댓글 보면서 맞아요. 경상도 말은 정은 넘치는데 표현은 투박해요. 그래서 와 하면 가끔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지금 이거 39번 한 번만 보세요. 최재형 아까 했는데요. 이재명 막으려면 부정선거론 복고 투표 감사원장 때 조사했는데 맹탕이다. 아까 제가 약간 맛보기 한 거고요. 감사원장 때 자기가 조사했는데 맹탕이래요. 아이고 말을 마시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 변호사님 이거 어떠십니까? 부정선거론의 핵심은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잡았잖아요.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확인하는 것은 선거제도예요. 선거제도는 너무나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곳이 바로 선관위예요. 근데 선관위의 서버를 확인을 해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더라.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됐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아야 되고 확인해야 된다. 그것을 선관위가 자기네들이 헌법기관이고 독립기관이니까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는 신경도 쓰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주권자인.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핵심이 그건데 왜 자꾸 최재형이나 일부 사람들이 야 부정선거론 그런 건 맹탕이야 그건 거짓이야 증거도 없어 이런 얘기들 하면서 왜 자꾸 논란을 자초하고 문제를 일으키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 이거는요 최재형이 지금 갑자기 이 마음에 욕심이 이만큼 생겼어요. 근데 감사원장 때 조사는 맹탕 이건 참 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최재형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 기억 꼭 하십시오. 지가 제대로 감사를 못해서 맹탕이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35번 한번 보세요. 한동훈이 계몽령 이해 불가 국민은 계몽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입만 열면은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동훈이 계몽령 이해 불가 국민은 계몽 대상 아니래. 그 말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정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계몽령 이해 불가 국민 계몽 대상 아니야. 국민들이 전지전능한 건 아니잖아요. 뭐 미리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아니 근데 이게 선관위 이 정도인 줄은 몰랐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워지면서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계몽이라는 표현이 뭐가 그리 나빠요? 근데 마치 한동훈이가 말입니다. 계몽이라는 것은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똑똑하지만 다른 부분을 모를 수가 있고 자기가 관심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모든 권력은 우리로부터 나오는데 그러한 대한민국이 잘 운영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여기저기 문제가 많더라고 비로소 알게 됐고 아무도 정보를 주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요번에 정보를 받아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왜 지식이 낮은 사람 취급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사실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알게 된 거 많았죠. 일단 뭐 알게 됐어요? 부정선거 이상하네. 선관위 이상하네. 헌재 완전 이상하네. 더 나아가서 문대행 완전 이상하네. 마은혁 거기다가 저는 정청래 불 질렀어? 여러분 제가
정청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그때 불 질렀어요! 막. 저도 새로 알게 된 거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진짜 깜짝 놀랐던 건 정말 선관위에 이렇게 취직을 세습으로 하고 있다는 거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던 마흔여기가 말입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 이게 코미디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요. 마흔여기가 그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젊었던 시절에 여차저차한 이유로 내가 사회주의 혁명 사상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사유로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체계,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누구보다도 중요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는데 혼신을 다하겠다. 과거에 내가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던 어떤 그런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을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마흔여기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마흔역 같은 사람이 헌법을 수호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댓글을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된 거 되게 많았었어요. 아, 정말 알게 된 거 많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이 정말 이상한 것도 알게 되지 않았어요? 제가 제 주변에서요. 나 한동훈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이러는 분들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 진짜 이상한 놈이야. 이런 사람들 많았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알게 된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내가 보수구나를 깨달았어요. 전 그때 알았어요. 나 보수야. 나 우파야. 나 보수야. 나 아무리 바뀌어도 내 생겨먹은 게 보수고 나는 좌파가 될 수 없고 나는 그러니까 그 종북이 될 수 없고 나는 종북이 될 수 없는 나는 내가 보수구나를 저는 2016년도 그때 17년도까지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1세대예요. 큰 대한민국 계기. 근데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외쳐도 사람들이 에이 설마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이상해요. 대한민국 법원도 이상해요. 어떻게 그 헌재에 그 여자 그룹 말고 나온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이제 변화하고 있다. 좋아질 거다. 그런데 안 좋아지는 아저씨 한 명 소개할게요. 34번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이분 선거운동 시작하신 거죠? 아니, 그렇죠. 안철수가 갑자기 부산부터 4달 5일 고향 부산부터 간답니다. PK를 기반으로 해서 조기 대선 정조준 한다 그러는데요. 제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안철수가 맨 처음에 정치 시작하면서 얘기한 게 뭡니까? 새정치잖아요. 새정치의 핵심은 뭐예요? 지역 운운 이런 거 안 하는 거, 지역 운운 이런 거 안 하는 게 새정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가 선언했습니다. 나 헌정치 하겠다.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어쨌거나 저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엉터리고요. 세상에는요.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뜨거운 커피 아니면은 아이스 커피지 카페 가서요. 저 미지근 커피 주세요 하는 분 계세요? 중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박쥐 회색입니다. 자, 정 변호사님 40번 뉴스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이거 정 변호사님 안 계시죠? 네네. 자, 이거 좀 보여주세요. 40번 뉴스 좀 보여주세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걸 못 받으셨습니다. 추미애가요, 국회 의결로 통신조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올렸는데요. 사실은 전 국민 통신검열, 카카오 검열이 아니라 이제는 통신검열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제가 마지막에 이걸 서치를 했거든요. 내일 자세하게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무조건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23번 뉴스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가수를 좋아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님을 밝힙니다. 김건모가요, 제 기억에는 결혼을 한다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파혼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성폭행으로 누가 고소를 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다 무혐의가 나왔대요. 무고도 무혐의가 됐다. 무고로 고소했는데도. 그러니까 김건모가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니까 무혐의.
무고로 김건모가 고소했는데도 그 여자도 무혐의. 아, 서로. 네. 근데 김건모는 결국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대요. 네. 너무 많은 걸.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걸로 제가 김건모 기사는 갖고 왔습니다. 자, 애국개몽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또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정 변호사님. 오늘은 마실 게 없어요. 오늘은 마실 게 없어요. 노경이 아니고 정 변호사님 마시지 않고 잠시 광고하고 할 말 마저 할게요. 먹을 게 없어요. 산도라지 광고. 100% 국산 건도라지 태백 산도라지 골드는 당뇨, 고혈압, 면역 강화에 필요하신 분에게 좋다고 하는데요.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기침과 천식에 도움 준다고 합니다. 하루 한 스푼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아투TV 구독자 한정 3+3 6개월분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하니까요.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구매하실 분은 아래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번호 거기 있구나. 시청하고 계신 영상 설명란에 아투TV가 태그한 상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반찬부터 다양하게 있다고 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감동했습니다. 녹용을 광고했더니 또 이 사람들이 사주셔가지고 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제가 너무 감사드린다고 하는 게요. 아투TV가 잘 돼야 됩니다. 왜냐면 보수 우파의 정론입니다. 아투TV가요 50만을 달려가다가 갑자기 49.50에서 멈췄어요. 제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50만 좀 해볼게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오늘 전체 뉴스 보고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예, 오늘 그 마은혁 재판은 되게 의미가 있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8명으로의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8대 0으로 탄핵될 것이다라는 견해와 5대 3으로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모르죠, 지금. 진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마음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건데 현재로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예상하느냐에 따라서 마은혁을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앉히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은혁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재판에 관여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관여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5대 3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 측이.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8대 0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거기에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금 재밌는 글 봤어요. 추어탕이군요. 그 사람 별명이. 추어탕. 전 추어탕보다는 짱뚱어탕을 좋아하는데 저 그분 별명이 추어탕인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추어탕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왜 이렇게 좋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별명은 또 여러분들이 적어주셨어. 한동훈 별명은 그거군요. 한동훈이 그 얘기한 거 아세요? 뭐요? 저기 탄핵 내가 제일 먼저 한 거 아니에요. 오세훈이 먼저 했어요. 그 얘기했잖아요. 그거 내일 하려고 제가 남겨놨어요. 아, 거기까지만.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정 변호사님이 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요. 네. 여러분들 그 3월 1일 날 매우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헌법재판이라는 거는 법률재판이기도 하지만 정치재판이기도 하고 또 여론재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3.1절 이 대회에 많이 참석하느냐, 저들보다 압도적으로 참석하는지 여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윤 대통령께서 탄핵 재판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무튼 불공정하게 탄핵 절차가 진행됐지만 지금까지 우리 애국 시민들의 반대의 물결이 거세지자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3.1절 탄핵 반대 집회는 대한민국의 흥망을 가르는,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로 모두 모여야만 합니다. 혼자만 가지 마시고 가족과 친구와 335 손잡고 비폭력 평화의 메시지를 외쳐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은 나이와 성별, 종교를 따지지 말고 이 엄연한 역사의 현장에 함께 동참해야만 합니다.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더욱 강화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조국을 지켜놓으라고 당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으려면 지금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투TV에서 3.1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탄핵 반대 집회를 생중계하는데요. 황교안 총리, 고성국 박사, 그라운드C 김성원 대표 등이 모두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참여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댓글을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저도 추어탕 때문에 웃었다고 하네요. 네, 저도 엄청 웃었습니다. 근데 전 진짜 추어탕보다는요, 짱뚱어탕을 더 좋아해요. 제 입에는 짱뚱어탕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유여회의 적반하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매일 5시에 여러분을 찾아오는데요. 이번 3월 1일에는 11시부터 1시까지 제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여회의 적반하장은요, 여러분이 이제 대충 어떤 스타일로 제가 하는지를 아시겠지만, 매일 있는 뉴스 중에서 여러분이 꼭 이놈은 나쁜 놈이야! 알아야 될 놈. 이놈은 정말 안 돼! 라는 놈.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 소개. 그리고 꼭 알아야 될 생활 뉴스. 그리고 꼭 지켜야 될 이야기들을 다 제가 엄선해서 모아서 하는 방송입니다. 저 정말 꼼꼼하게 방송 준비합니다. 거의 한 6시간 내내 뉴스를 준비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지금처럼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또 가끔 생일이신 분은요, 댓글에 쓰세요. 저 생일입니다. 쓰세요. 그럼 마구마구 축하도 해드릴 거고요. 또 댓글 중에 만약에 나 힘들어요 하시는 분 계시면 위로도 해드릴 거고요. 또 정말 저 오늘 좋은 일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하면 제가 축하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방 같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외로울 때, 그리고 답답할 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알람 소리가 안 온다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핸드폰에도 알람이 안 옵니다. 나만 미워하나 봐, 유튜브가. 그러니까 알람 듣지 말고 5시에 자기 핸드폰에 알람을 하세요. 뭐라고? 유여회의 적반하장 볼 것 하고요. 알람 해놓으시면 되죠. 자,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했던 얘기 중에서 여러분, 전 왜 자꾸 이름이 마동탁이라고 기억을 하죠? 이상해요. 자꾸 그 사람 이름을 전 마동탁이라고 해요. 자, 마은혁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목이 사람이라면. 네, 우리 피디님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 박경녀님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슈퍼챗 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 써주신 분들에게, 댓글 써주신 분들 오늘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분명히 저녁에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기 변호사님과 함께 방송했습니다. 내일 5시에 뵙겠습니다.